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는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 우리 4월 초에 들어와서 계속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지 확인이라는 절차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현지 확인에 대해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기업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문의하시는 기업들 한 분 한 분 응대해 드리다 보니까 조금 유튜브 라이브 시작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현장에 다니면서 나왔던 연구소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할 텐데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 부설 연구소도 그렇고 전담 부서도 그렇고 뭐 벤처 기업도 그렇고 이노비즈 메인비즈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기업이 특정 어떤 지원 사업이나 시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혹은 절세 목적으로 뭐 대외적인 기업의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인증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 활용하는 인증들은 사실은 인증서 자체만 가지고 효력을 갖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대부분은 결국은 우리 기업이 그 인증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또 관련된 법과 제도의 변경들을 계속 추적하시면서 거기에 맞게 활용해 주셔야만 실질적인 효율을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구소나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지금 현장 확인에 대한 대대적인 실시에 대응 못하는 기업들의 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이거 누군가는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매년 4월이 되면 우리 기업들이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이제 운영하는 기업들이 매년 4월이 되면 공문을 하나씩 받아봅니다. 더 엄밀히 정확히 얘기하면은 법인들은 2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공문을 받고요. 개인 사업자들은 통상 4월에 이렇게 2개의 공문을 받는데요. 그 받는 공문의 내용이 무언지 우리 기업들이 잘 모르셔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문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4월에 지금 받고 있는 공문 중에 하나가 요거죠.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4월 현지 확인 실시 안내라고 이렇게 공문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메일이나 팩스로 날라와요. 저희 도와달라고 도움을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시고 신청하시는 기업들을 보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락도 없이 무작위로 나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연락 없이 막 불시검문 하듯이 방문할 수는 없고요. 결국 이렇게 저희가 4월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당신네 기업이 현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알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공문을 메일이나 팩스로 보냅니다. 나가서는 이제 우리 이게 취소시키러 나가는 거 아니라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가서는 기업 부설 연구소 보유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기업들이 연구소 사후 관리를 잘 못하고 있거나 혹은 연구 활동에 대해서 실질적인 증빙 자료들을 잘 갖추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정하고 실제로 연구소 운영 안 하는 기업들에게는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구개발 전담부서 혹은 연구소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현지 확인을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현지 확인을 꼭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기업들도 가끔 있으세요. 근데 현지 확인은 우리가 연구소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몇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연구소 전담부서를 우리 신고한 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따 공문 보여드리겠지만 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에 응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변경 신고 이슈가 생기면 한 달 안에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회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협회장이 우리가 확인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성실하게 사후 관리 사후 검증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확인 검증하는 방식으로는 뭐 서면 조사나 이런 현지 확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4월 현지 확인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매년 4월에 유독 많이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냥 매년 4월이 되면 우리가 겸사겸사 연구소 변경 신고하면서 한번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시는 게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기업들한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우리 기업들이 매년 4월에 받는 공문 하나는 이렇게 앞서서 설명드린 연구개발 활동 수행 기업에 대해서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 연구소를 하루라도 신고해서 운영했던 기업이라고 하면 의무입니다. 의무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2022년도 작년 거 1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운영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리서치 조사에 응해야 된다라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렇게 약 한 달에 걸쳐서 지금 연구개발 활동조사가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여기 밑에 나오는 사이트 research.rnd.or.kr에 접속하셔서 우리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정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정서를 출력하시면 좌측 최상단에 제 몇 호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제자 띄시고 마지막에 호자 띄시고 그 번호만 생각하시면 그걸 인정번호라고 하는데 그 인정번호, 기업명,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처음 가시는 분들은 만드시면 되고 이전에 회원 가입하셨던 분들은 예전에 가입해 놓은 비밀번호를 찾으셔서 research.rnd.or.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2022년 우리 기업에 대한 리서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연구소가 뭐 남자냐 여자냐, 연구소 연구원들이 남자냐 여자냐, 10대냐 20대냐 30대냐, 연구 분야가 IT냐 바이오냐 뭐 디자인이냐 뭐 이런 그냥 통계조사 보고기 때문에 너무 겁먹거나 주눅 들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작년도에 입력해 놓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고하신 내용들을 불러오셔서 그걸 보면서 작성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5월 12일까지 해서 마무리만 하시면, 제출만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100% 다 했다라고 창에 떠 있다라고 하면 뭐 100% 다 했다라는 표시가 되면, 제출했다라고 표시가 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정답 없습니다. 이거는 뭐 틀리면 어떡해요 이런 거 없어. 그냥 설문조사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리서치에 응해만 주시면, 그래서 끝까지 다 답변을 해주시기만 하면 이걸로 보는 페널티는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달 되면 우리가 연구소 신고할 때 꼭 하기로 했던 의무, 준수이기 때문에,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를 응해달라는 공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공문이 국세청 공문이죠. 국세청에서도 공문이 날라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공문은 이건 활동조사 보고네요.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공문은 이렇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안내라고 나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안내문이라고 공문이 날라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2022년도에 연구소 운영하시고 연구개발 전담부서 운영하셨던 기업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텐데 그 세액공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게 들어와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으니 이거를 우리 과세표준 신고하기 전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법인은 2월 달에 받고 개인은 4월 달에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법인들은 3월 달,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들은 3월 달에 법인들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신고 전, 사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사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네, 세액공제가 적합한지 심사받아 보세요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법인들은 이제 3월 법인세 신고 전에 2월에 받아보라고 날라가고 개인 사업자들은 보통 5, 6월 신고하기 전에 4월 달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하기 전에 사전 심사 미리 받아보세요 이런 공문이 날라옵니다. 사실은 받으면 좋을 텐데 받아보면 경험 삼아 받아보면 좋을 텐데 아직은 기업들이 의무로 해야 되는 이슈는 아니고요. 이게 시간도 좀 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심사 결과가 부적합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부담감에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신청은 못 하고 계십니다. 내가 연구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검증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니까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는데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구비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신청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할 분들은 해보시고요. 아닌 분들은 아직은 의무가 아니니까 너무 개념치 않으셔도 좋습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연구인력개발비 앞서서 말씀드린 연구개발 활동조사보고는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하기로 한 준수사항, 의무사항이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국세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인데 아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기업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 아직은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하시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사전심사를 하시려는 기업들은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신청하셔야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세액공제를 아예 신청도 못 해보는 상황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세액공제를 잘 받을 수 있느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하는 부분에 부합하는 내가 연구소 운영한 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SNS에 찾아보시고 문의 주신 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구일지를 잘 쓰면 된대요. 그래서 저희도 연구일지 컨설팅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연구일지 작성 대행, 연구일지 작성대 뭐 이렇게 SNS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 하나 찾아서 열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연구일지를 대행해서 작성해 줍니다. 제가 오늘 갔던 기업도 도움을 요청하셔서 방문했던 기업도 연구일지 작성 대리를 특허법인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시고 맡기셨대요. 네, 특허법인을 통해서 연구일지 작성 대행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특허 신청 기록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뭐 연구원이 한두 명인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 뭐 연구원이 3명에서 5명인 경우에 매월 5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신청을 연구일지 작성을 대리하는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컨설팅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건 좋은데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지는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적합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의 99%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연구일지를 잘 써야만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사실은 저희 경험상 보면 연구일지가 막 1년, 2년이 밀리더라도 그 연구일지가 밀리거나 일지 작성을 허술하게 했다라고 해서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준수 항목들을 지키지 않았거나 연구소가 지켜야 되는 기본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취소가 되는 거지 일지 작성을 미흡하게 했다라고 해서 몇 개월 혹은 1, 2년 밀렸다라고 해서 그게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는 전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일지를 게을리 썼거나 잘 안 쓰는 기업들은 밀린 일지를 기간을 드릴 테니까 그 기간 안에 써서 보완해 주세요라는 변경 신고나 조건부 취소 처분을 받으시지 연구일지를 게을리 썼거나 허술하게 썼다라고 해서 취소 처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연구일지 작성 대리 컨설팅을 받으시는 이유의 거의 99%는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그게 문제되지 않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지를 작성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국세청 기준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연구일지를 작성하시거나 일지 작성 대리 서비스를 받고 계시다라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이 심사하는 연구소에 관련된 내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 내용이랑 거의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여기 보시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기업이 지출한 연구소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심사 대상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 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회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대상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자, 심사하는 측면이 두 가지입니다. 심사를 두 가지 파트로 하는데요. 하나는 기술 검토입니다. 기술 검토.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인력 개발비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1항 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앞서 연구소에 대해서 우리 4월 초에 연구소 현지 확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모든 연구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받으시는 건 좋은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에 저희가 기준을 확인해 보면 우리 기업이 하는 연구활동이 그게 무엇이건 간에 연구활동이 아니다, 연구활동을 부인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니네가 하는 건 연구가 맞는데 연구는 맞지만 세금 감면을 해주는 연구활동이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부합해야만 하기 때문에 조특법 제2조에 연구개발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일 경우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술검토라는 걸 한번 합니다. 니네가 하는 연구가 조특법에 적합한지,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그 범위에 있는 연구개발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비용검토라고 해서 우리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 활동이 겸용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요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겸직하시면 연구소는 부인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구소를 겸직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핵심은 우리 기업이 하는 연구 행위가 세액공제 대상 연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주제 선정이 조특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열심히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어필을 하는 것 자체가 연구일지를 잘 씁니다, 연구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를 성실하게 운영한 걸로 우리가 어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일지 작성을 막 해서 근거 자료를 막 쌓아놨는데 연구 주제 자체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서 연구소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그 연구 활동이 조특법 제2조 1항 11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앞에서도 우리 설명드렸었는데 한번 내용 보면요. 조특법 제2조 1항의 11번. 네.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인 시장 관리, 일반적인 관리 업무, 지원 활동, 시장 조사, 판촉 활동, 일반적인 품질 시험, 반복적인 정보 수집이나 시장 분석, 특허권 신청하는 행정 업무, 탐사, 남한테 위탁받아서 하는 연구 활동, 그다음에 이미
도출돼 있거나 이미 기획되어 있는 컨텐츠를 단순 제작하거나 응용 변형하는 활동들은 연구가 아니다가 아니라 연구는 맞지만 우리 세액 공제해주는 연구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연구소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연구소를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운영들을 하실 텐데요. 그 우리 연구소의 운영 목적, 인정 목적 자체가 절세 쪽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대한 정의가, 연구 활동의 주제가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의 응용 변형은 안 되고요. 일반적인 시장 조사나 리서치 조사나 아니면 혹은 일반적인 관리 업무라든가 품질 테스트, 응용 변형 서비스, 이미 나와 있는 컨텐츠나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응용 변형은 세액 공제에 적합한 연구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활동이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담는, 네, 여기 보시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 혹은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요 범위 안에 포함되는 주제인지를 많이 고민하셔서 연구 주제를 먼저 올바르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라든가 특허 신청이라든가 뭐 리포트 를 남기는 거는 내가 자신이 없으면 뭐 외주업체를 맡기건 특허 신청을 변리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건, 그거는 전혀 저희가 뭐라고 할 게 아닌데, 이 주제 선정 자체가 잘못된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이 그냥 일지를 있어 보이게 잘 써주는 분들한테 맡긴다거나 뭐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을 응용 변형하는 방식의 연구 내용과 주제로 특허만 여러 개 신청해 놓는다라고 해서 이게 추후에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연구소 운영을 하실 때 매년 4월이 되면은 국세청에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아보라고 공문이 오고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도 연구활동조사보고를 해달라고 공문이 날라오는데 겁먹으실 건 하나도 없다.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거는 왠지 막 더 해야 될 것 같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아직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항목은 아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심사 대상 내용이 비용 검토와 주제 검토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서 그 기술이, 주제가 조특법에서 정한 연구개발 활동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날라오는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에 응해 주십시오라는 개념 공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민간단체에서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마치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의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의무가 아니지만 연구활동조사보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송하는 요 연구개발활동 조사 제출은 의무다. 반드시 하셔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기업들이 연구소, 기왕 운영하는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페널티 없이 사후관리 통해서 원하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좀 성실히 잘 사후관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좀 팁을 드리자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연구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이렇게 국세청의 기준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기준 두 가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나오는 교집합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조업, 건축업 이런 업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조나 건축업 같은 우리 이제 과학 기반 혹은 기술 기반 연구를 하는 기업들은 연구원들이 이공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분들로 이렇게 인적 요건이 구성되고 연구 주제가 선정이 돼야만 연구소설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 분야로 연구 주제가 선정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우리 기업의 연구원들이 이과 이공 계열의 학위 취득자가 전공이 아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디자인 연구, 즉 산업 디자인 연구에 대해서 연구소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제조냐 비제조냐에 상관없이 설립할 수 있는 연구 주제, 합법적인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산업 디자인이라 함은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제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지에 대한 디자인 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냥 단편적인 이쁜 디자인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주특법상의 연구개발 주제에 부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연구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만약에 디자인 연구소를 한다라고 하면 제품의 외형이나 혹은 제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지에 대한 디자인을 연구를 하되 그 디자인이 미적인 기능만 담으면 안 되고 기술과 기능적인 부분을 담아서 뭔가 과학적인 기술적인 진전이나 진보 그 내용을 담는 디자인 연구여야 된다라는 걸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연구를 성공한다거나 반드시 연구의 결과물을 성공 결과물을 내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왕이면 일반 제조업들이라고 하면 과학적 기술적 연구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야가 새로운 혹은 과학적 기술적 진보를 담은 영역이면 좋고요. 비제조 혹은 서비스 업종의 우리 기업이다라고 하면 사업의 영역이 서비스 혹은 비제조 영역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꼭 이공계열의 연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기업이 만약에 지식 기반 연구, 과학 기술이 아니라 지식 기반 연구를 하더라도 그것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서비스 체계 혹은 과학이나 기술적 진보를 담아야 한다라는 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 연구를 하더라도 이제 우리 국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 활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적인 완성도만 다루시면 안 되고 기술이나 기능적인 내용을 담아야만 아마 인정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우리 기업들 연구소 운영하시는 기업들 이런 공문들 많이 받으셨을 텐데 놀라지 마시고요.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공문이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중압감들 느끼시는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아직 의무는 아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되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굳이 지금 안 받으셔도 된다. 검토하는 내용들은 우리 기업이 겸용겸직을 하는지 확인하는 비용 검토를 하고 우리 기업의 연구 분야 내용 주제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과학적 기술적 진보나 새로운 서비스나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는 기술의 영역인지를 평가하는 기술 측면, 비용 측면 이렇게 심사를 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날라오는 안내장인 우리 2022년도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에 응해 주십시오라는 건 가벼워 보이는 공문이긴 하지만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준수 사항 안 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월 12일까지 research.rnd.or.kr 사이트에 가셔서 반드시 리서치를 마지막까지 다 해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다. 이렇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인 사업자들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실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활용하실 텐데요. 또 우리 5월달에 기보나 중진공이나 다양한 지원 사업들 정책자금들 신청하는 기업들 우리가 연구소를 가지고 있음을 어필할 분명히 명분이 필요하실 텐데요. 연구소 취소되지 않게 잘 관리하셔서 현명하게 4월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5월달에 또 아마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5월달에 또 유튜브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